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네네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외교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광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윤호중, 박지현 비대위원장님, 이준석 대표님, 여영국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각 당 원내 대표님들의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대표님, 권성동 대표님, 그리고 배진규 대통령께서 순서대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대통령하고 연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죠. 네,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연과 사람이 모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음에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현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미국, 영국, EU 의회를 비롯해 23번에 걸쳐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 등에서 화상연설을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전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대통령님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연설을 함께 듣고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서도 오늘 대통령님의 연설에 귀 기울이시고 세계 많은 시민들께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세부대 우크라이나 다 괜찮을 거야. 우크라이나를 서로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건네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다수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만큼 평화도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국회도 한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부차 마카리우 등지에서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들은 결연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기에 전쟁이 가져다 주는 비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은 반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결코 먼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상 연결로 대한민국 의회를 찾아주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규입니다.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각종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침략과 동족 상잔의 전쟁을 모두 겪었고 지금도 휴전 중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강력한 동질감을 느끼며 그들의 항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하루하루 전해지며 각종 비인도적 전쟁 범죄에 대한 분노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분노와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쟁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함께 비인도적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며 범지구적 긴장과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외세에 의해 자주권을 빼앗겼던 치욕과 아픔을 기억하고 나라를 되찾고자 임시정부를 세웠던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되새기며 침략군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께 무한한 경의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곧 지구의 평화이자 대한민국의 평화입니다. 국회에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의한 침략에 맞서 싸워 평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를 받아하는 용감한 지도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님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모든 의원들 아마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설을 시작하기 앞서요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시통역이 진행됩니다. 앞에 나눠드린 리시버로 1번을 확인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께서는 23개국에 이르는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화상연설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 분의 원내대표와 각 당 지도부, 그 다음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데에서 박수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폴란드에서 도착했습니다. 난민 수용소에 있는 고려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약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일반 민가에서 그들이 빈방을 제공하는 폴란드인들의 위대함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고려인 우리의 동포들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직접 들었습니다. 전쟁은 아무런 잘못을 없는 사람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저는 폴란드에 있으면서 우리 해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소설 제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폴란드의 위대한 작가 쿠오바데스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정말 우리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인류애를 나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망가진 그들의 보금자리를 우리는 되찾아줘야 합니다. 전쟁이 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어떠한 전쟁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괴물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지 않도록 전쟁 자체와 우리는 맞서 싸워야 인류의 위대함을 전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박수와 함께 듣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Дякую. Шановний пане спікере, шановні депутати, Національної асамблеї, пані та панове, 의장님, корейський 존경하는 народ. 국회의원 여러분, 심사숙련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표하여 47일 말하는 것은 동안 번역입니다.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준비해온 겁니다. 다시 말해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 준비해온 전쟁입니다. 석유와 가스 수출을 통해 받은 수천억 달러의 돈은 무기 생산과 축적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러시아는 수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쌓아올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민 사람들을 이 전쟁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음식, 옷, 휴가 가는 것, 교육 등등 이런 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 국민들한테 군 입대는 많은 러시아 사람들한테 군 입대는 유일하게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때, 우크라이나 저들어 올 때는 굉장히 놀랍니다. 무엇에 놀라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먹는 것, 집 안에 있는 가구 등등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보고 놀라곤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조태로 오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가며 이를 러시아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자기계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서 러시아로 보내곤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군인이 반탄조끼에서 반탄판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노트북을 반탄복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아이들을 키우며 교육시키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은 러시아 정권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 국민들도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날 때까지 길이 멉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없애고 우크라이나를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민족, 우크라이나의 문화, 언어 등을 없애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들에서 가장 먼저 찾아내는 사람들은 민족운동가와 우크라이나 역사,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찾아내서 학살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략입니다. 러시아 지도부에서 내려진 몇 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는 다른 국가들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국가들에도 군대를 발견할 겁니다. 미사일 폭격 을 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의 생활 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Виробничі підприємства. 군사 시설이 아닌 대학, Одних тільки 기차역, освітніх 공항 об'єктів 등 시설들을 러시아군이 공격해왔습니다. 938. 지금까지 우리 측의 집계로는 교육기관만이 900곳 이상 파괴되었고 수많은 병원들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 병원 등등 민간인 시설 파괴는 러시아의 고의적인 계획된 정책입니다. Не одне місто, не два, не три вже. Це десятки 하나의 도시가 아닌 두 개 도시가 아닌 수많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저토화시키려고 합니다. уламків замість того, що було звичайно. 제가 파괴된 도시에 가보면서 변화롭게 살고 있었던 도시의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У всіх районах, куди досягали російські снаряди, 러시아는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공격했었고 우리는 지금 거기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수많은 러시아군이 그 병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마리우폴은 마리우폴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도시에는 3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도시에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 들어왔을 때는 심지어 우리가 인도적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파괴해왔습니다. 마리우폴 시민들 최소한 몇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한테는 마리우폴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세기에 이와 같은 파괴를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0년대 전쟁을 한 번 겪으셨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저절로 멈출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선이 이겨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의 돈원으로 우리가 러시아가 변화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우리의 국경을 지키는 것을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수많은 경제 제재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그 제재 영향이 부족해서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은행들은 국제은행 제재 체계와 협력이 완전히 멈춰야 하고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완전히 협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로 죽음 그리고 빈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платити податки російській державі, тим швидше 국제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졸수하고 러시아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러시아 경제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러시아는 전 세계와 타협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러시아는 전 세계를 화학 무기, 핵 무기 내세우며 협박을 할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서 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벌써 47일째 러시아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군은 정말 연운적으로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사망자 수를 상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련 때부터 러시아는 간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가지 군사용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탱크, 러시아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기를 받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이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해줄 겁니다. 모든 나라가 독립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거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연설을 하면서 마리우폴이라는 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우폴 시는 러시아 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짧은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마리우폴에서 일주일 넘게 있었던 기자가 찍은 영상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47일째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은 전쟁을 겪지 않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хочу, чтобы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Ви це бачили? Подивіться, будь ласка, що вони наробили. Тому 보셨죠? ми звертаємось до 이런 짓은 바로 러시아 за 짓입니다. підтримку, за допомогу. 여러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Впевнений,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підтримаєте наш 지원해 주시기를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 요청합니다. І ми обов'язково переможемо. Дякую за увагу. Слава Україні! 감사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식 의원님 특히 그 한 우크라이나 친선협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네 잠깐만요. 끝나기 전에요. 두 분의 말씀을 듣겠는데 이용빈 의원님은 전라남도 광주 분이시고 고려인 마을에 수천 명이 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저랑 폴란드에 같이 갔다 왔는데 고려인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짧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조정식 의원님께서 한 우크라이나 친선협회 회장님으로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네,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저희 마을에 고려인들이 한 7천여 명이 고려인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그 지역의 마을 의사로서 또 마을의 주치의로서 또 고려인들의 주치의로서 활동해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 고려인 주치의 자격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회복적 동행 우리 국회의원 모임의 일원으로서 우리 이광재 교통위원장님과 함께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 실태를 함께 보고 올 수 있어서 너무나 저에게는 영광이었고요.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까지 3일간의 일정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고려인들의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좀 비참한 절규를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께서는 조국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절규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919년 4월 11일 오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다음 해인 1920년 6월에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들 독립군 연합부대가 연해주로 이동했고 또 항일전쟁을 수행하던 그들 독립군과 고려인들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양제 이주됐는데요. 그분들은 척박한 대제 뿌리를 내리면서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독립군들이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어떤 나라였을까요? 고려인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던 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되면서 그 통한의 역사들을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고려인 2세, 3세 그리고 4세 동포들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할까? 전쟁을 피해서 폴란드에 피난한 고려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 모두에게 이 전쟁에 따른 피난민 처지가 강제 이주의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죄송합니다. 폴란드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있더군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폴란드 가정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국경에는 폴란드 국민들의 행렬이 끝을 보이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다림의 행렬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장난감을 들고 멀리 떠난 가족을 맞이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용시설은 정말 섬세하게 배려된 시설을 갖추고 또 자원봉사자들은 따뜻한 시선,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교육을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반려견들도 수용시설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남고 싶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주민등록을 하고 그리고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사회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특별법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도 우리의 재외 동포들에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들이 되찾으려고 했던 그 그리운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눈물겨운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광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군용기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당장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은 500에서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빠른 종전을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 이어가야 할 것이고요. 특히 고려인과 재외동포에 대한 더욱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조국 대한민국이 그들을 안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함께 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잠깐 올라왔습니다. 제가 국회 한우크라이나 친선협회 회장입니다. 제가 지난 19대부터 한우크라이나 친선협회 회장을 지나면서 몇 년간 계속 우크라이나 많은 교류들을 보냈었는데요. 아까 마리우폴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참담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와 참 닮은 나라입니다. 제가 다녀보면서 인구가 5천만이고 영토는 굉장히 넓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굉장히 선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전쟁과 독립의 고통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 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고 빨리 평화를 회복하고 특히나 우리 민간인 우크라이나 국민들께서 그런 고통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더 많은 관심과 그 평화 회복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광재 우리 외통위원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모두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걸까요? 끝났나?